페이지 72쪽에 보시면 제3절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이죠. 초과, 중복, 자, 일부보험. 자, 초과보험 봅시다. 자, 669조 초과보험.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소급에서 이렇게 또 나와요. 지문에.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비교해서 보험 금액이 현저히 초과된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한 거는 무효이고, 자, 보험 기간 중에 이렇게 변동이 된 것은, 자, 감액을 하는데 장래에 대해서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에 대해서 조정을 맞춰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 가액에 의해서 판단해요. 초과보험인지 중복보험인지 계약 당시 가액 언더라인 하시고, 요게 또 우리 시험에서 사고 발생 시 가액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 당시 가액에 의해서 정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도 1항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보험이었는데 보험 기간 중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충장로나 금남로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4항에 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 계약자 처음부터 사기동원에 의해서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해지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따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틀려요. 무효로 해요. 사기로 초과보험 무효로 가요. 해지가 아니라.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의의를 보면, 자, 초과보험이라 하면 두 개 비교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커야 된다고요? 보험 금액이 더 커야 된다고요. 그냥 커요? 현저히 커요? 현저히 큰 경우.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에 의해서 보험 가액 이상으로 정해진 때 생기거나 보험 기간 중에 물가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도 초과보험이에요. 이게 초과보험은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기간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어떻든 간에 초과보험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한 거는 이거는 무효로 가는 거고 기간 중에 한 거는 일단은 초과보험이지만 조정을 통해서 전부보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의를 잡으시고, 자, 성립요건 동그라미 보면 현저히 초과.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해야 된다 그랬고요. 현저하게 판단은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사기가 없을 거. 보험 계약자가 사기가 없어야 된다. 만일 사기인 경우에 그 계약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사기는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기망을 통해서 속이는 거. 그 다음에 효과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 소급해서 안 되고 장래에 대해서만 그 밑에 줄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 계약이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을 보험사고 발생 후에 손해 사정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초과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감액 청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렇게 한 것도 그냥 그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그냥 반환할 필요 없고 보험료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해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항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사기 동그라미 체결된 때는 초과 부분뿐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무효로 한다 했는데 여기를 뭐 해지한다, 취소한다 그러게 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상의 선의성, 유일성에 따라 보험의 도박화와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을 방지하고 사기적인 보험계약자의 응징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중복보험이 갑니다.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이니까 그 2개 다 보험 가입금을 합한 거하고 보험 가입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보험 금액이 현저하게 크면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672조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보험금액 동그라미, 연대책임 동그라미. 자,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 동그라미. 보상책임은 보험금의 비율에 따른다. 보상책임 동그라미, 비율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요. 보상책임은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항.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보험계약자는 동그라미.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뭐 해야 돼? 통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한 사람한테 통지하라면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통지 안 하죠. 통지 안 하는 거는 해지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자 669조 669조 4항의 규정은 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그 말은 사기로 중복보험계약 체결한 거는 무효로 한다 그 말이에요.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그 672조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그 사례 가지고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복보험이 되게 한 요건은 자, 첫 번째,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즉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같을 거 그 말이에요. 피보험 이익이 같을 거. 그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안 된다고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피보험 이익, 자, 채권자로서 저당권자로서 피보험 이익, 소유자로서 피보험 이익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갖는 피보험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실수로 해서 손해가 됐을 때 또 그러게 대해서 피보험, 그 자동차 보험 계약할 수 있으니까 요게 또 피보험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보험액은 여러 개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일 것. 만약에 사고가 다르면 피보험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험 기간이 동일할 것, 또 중복될 것, 겹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험 금액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동일할 것. 이렇게 하시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와요.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자, 보험계약 사기로 인한 경우 있는데, 자, 그 사례를 보게요. 자, 보험 가액이 얼마짜리입니까? 8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보험계약 2개죠. A 보험자한테는 4천만 원의 보험 가입을 했고, B 보험자한테는 8천만 원의 보험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2개 합해니까 가입 금액이 4천, 8천, 1억 2천이죠. 보험 가액은 8천이고 어느 게 더 커요? 보험 금액이 크죠. 무슨 보험? 중복보험. 근데 손해가 사고가 뻥 나가지고 6천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보험자, 그 다음에 B라는 보험자.
자, 갑의 재산. 이렇게. 자,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 보험자한테 얼마예요? A한테 얼마예요? 4천만 원. 가입 금액이. 여기는 8천만 원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잖아요. 일대 두 개 합하는 거잖아요. 두 개 합하니까 1억 1.2억이죠. 1억 2천이니까요. 여기는 8천이에요. 그러면 8천하고 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더 크죠. 이게 1.2억이고 0.8억이고 그러니까 8천 대 1억 2천 꽉 커버리죠. 그게 무슨 보험? 중복보험. 자, 중복보험에 갔을 때 이제 자, 연대 책임, 비율 책임 그렇게 나왔잖아요. 연대 책임은 자, 여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만약에 얼마 났어요? 6천만 원 사고 났죠. 6천만 원에 대해서 A도 책임지고 B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한도 내에서. 그쵸? 이게 둘이 합해서 연대 책임도 6천만 원에서. 그 보상 책임은 자, 보험금 주잖아요. 보험금 지급은 뭘로 간다? 비율로 간다 이 말이에요. 비율로 이렇게. 보상 책임. 그러면 6천 곱하기 자, 보험 가액이니까요.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이니까. 그럼 보험 가액이 얼마예요? 8천이죠. 그래서 보험 금액은 A 거 넣어보고 B 거 넣어보는 거죠. 비율로 가니까요. A 거가 얼마였어요? 4천이었죠. 이렇게. 그럼 8천 2분의 1이네. 2분의 1 맞습니까? 보험 가액이 8천이 아니라 1억 2천이죠. 헷갈려 하겠네요. 큰일 날 뻔했네. 8천이 아니라 1억 2천. 보험 가액이. 아니야,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의 합이 1억 2천. 그 다음에 여기는 당사자. (1.2억) 그러니까 여기가 A 곱하기 2 플러스니까요. 1억 2천에 A가 4천.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8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3분의 1인가요? 그럼 얼마예요? 6천에 3분의 1이면 1억 2천에 4천이니까 그럼 2천인가요? 자, 여기는 3분의 2. 그러니까 4천. 4천 나온가요? 4천. 그래서, 요렇게. 보험금 지급할 때는 A는 2천. 그 다음에 B는 8천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게 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보상 책임은 비율로 지는 거니까, 보험 금액 합이 1억 2천이고, 당사자는 A도 보고, B도 보고. 근데 여기에서, 자, 갑하고 A하고 어떤 절친 관계예요. 절친 관계니까 갑이 왜냐하면 6천이니까 여기 8천에서도 또 자기 8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 포기한 거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결론적으로 갑은 2천은 받아 못 받아? 포기했다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갑 생각은 연대 책임을 지니까 여기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잖아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보험에서는 그 사람 포기한 거는 보상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여기 포기한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얼마만 받아야 돼요? 손해는 얼마 났는데?
6천 났는데 실제 받는 거는 4천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밑에 그 계산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험 금액의 손해, 그다음에 각 보험자의 보험 금액,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보험자 일이나 권리 포기는 그대로 끝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박스 보시게요. 이 사례에서 B보험자가 A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자는 자신의 부담액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물어보죠. 자,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종목보험이 된다면 각 보험자한테, 그래서 갑이 A한테 통지할 때는 B한테도 보험계약 체결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A한테 할 때는 A는 당연히 알잖아요, 자기 거는. 그래서 B한테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알려주라고. 안 알려주면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통지문 봅시다. 자,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 병전보험도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의 하락으로 중복보험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통지 방법은 뭐 구두로도 가능하며 보험자의 명칭, 보험금액을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한 경우 중복보험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경우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그 사실 알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오른쪽에 일부 보험으로 갑니다. 자,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비교가 어느 게 더 크다고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큰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는 보험 가액은 2억인데 보험 금액 1억만 했어요. 그럼 왜 1억만 했을까요? 두 가지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이 힘드니 보험료를 뭐하게 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요, 뭐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의해서요. 처음에는 정부보험이었는데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어요?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보험이 돼버린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부분 보시게요.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동그라미. 그래서 일부 보험은 원칙으로는 비율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특약을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이걸 빠져가지고 틀린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어요? 쉬는 시간에? 안 풀어봤어요? 거기도 그 말이 나와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손해 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틀린 거죠.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실손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보험은 원칙은 비율로 가고 외적으로 특약을 하면 실손보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의의를 보시면 일부 보험이라 하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미달하는 경우, 즉 보험 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하고 전부 보험의 상대적 개념이다. 그다음 동그라미 일부 보험은 자,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체결한 경우도 있고, 또
또 원래 전부 보험이었으나 계약 성립 후 물가 오름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 가액이 높아짐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둘 다 뭐 고의사고 낼 일은 없어서 그냥 다 유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보험은 초과 보험과는 달리 도덕적 위험 피해는 적다. 그러면 보상 책임 보면 자 원칙은 비례 부담이죠. 그래서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자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보험 목적이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전손이니까요. 분손인 경우는 자 손해액의 일부분을 보험자의 보상액이 되고 나머지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 사례를 보니까 보험 가액이 얼마짜리예요? 건물 1억짜리죠. 그럼 보험 금액 얼마예요? 7천이죠. 근데 1억짜리 가액이 전손이 났어요. 1억이 홀라당 탔다 이 말이죠. 화재가 나가지고. 그럼 손해 얼마 났어요? 1억 났어요. 그렇지만 보험 금액 어디까지만 들었어요? 7천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액 범위 내주니까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전손이 났을 때는. 근데 자 분손이 났어요. 1억짜리 부동 건물인데 절반이 5천만 원에 대한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5천 곱하기 10분의 7 하는 거죠. 10분의 7. 그러면 3,500만 원은 보험자가 부담하고 1,5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비율이죠. 전손이 나면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난 거 전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전부를 해주는 거죠. 일부 보험에서는요. 그래서 분손이 나면 비율로 가는 거죠.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 그래서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이니까 0.7이죠. 5천, 5, 7, 35. 3,500만 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1,500만 원은 보험 계약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외적으로 실손보상. 실손보상은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해. 특약이 있을 때만. 자 여기 경우도 저 실제 손해가 7천이 났어요. 그러면 보험금액 7천만 원이니까 7천은 다 해주는 거죠. 자 분손이 나서 5천이 났어요. 그럼 5천 다 해주는 거죠. 특약에 의해서. 비율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약하면 실손보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전손이 나면 7천 다 해주고, 이게 1억짜리니까 1억이 지금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근데 보험금이 7천이니까 7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고. 만약 1억 중에서 5천이 났다면 2분의 1만 난 거잖아요. 그럼 5천 범위 내에, 7천 범위 내에서 5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실손이니까. 자, 이 사례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손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전액을 보상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자, 4절, 5절, 6절까지 있나요? 6절 그 세 개 절은 다음 주 28일 날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나갔던 문제 보실게요.